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첫째, 지역구 광역위원 총 정수를 현재 729명에서 25명 증원한 754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 구역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는 현재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광역의회 의원 선거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중대 선거구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의석 규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에 한하여 3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범실시 지역 11곳과 추가 선정지역 16곳 등 총 27곳에서 최대 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구성 다양성과 득표율 대비 의석 비율의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도서산간 접경 농산어촌 지역의 농사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과 같이 지역적 특수성이 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실적시를 통한 후보자 비방죄의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되 예비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고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공연한 비하, 모욕 금지 사유에 장애를 포함하였습니다. 여섯째,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서면 신고 의무 대상을 정당 및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제3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정당의 당내 선거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기한을 앞당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제주도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2026년 6월 30일 기하여 사라지는 교육위원 의석을 흡수함으로써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관련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은 당원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현황 등에 관한 중앙당의 정기보고 시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중앙당 후보의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후원의 회계 책임자 기존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설명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춘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 정개특위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들러리를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섭 단체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만큼 개혁진보사당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정개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의회의 양당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지금 시기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오늘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양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반대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선인 비율은 94.3%, 광역의회는 98.1%,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87.2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63%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74%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는 489명에 달합니다. 양천구의회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송파구는 23명 중 1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주무르며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야 할 정개특위는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됐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거대 양당만의 2+2 회동에서 모든 것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됐습니다. 오늘 정개특위가 열린 그 순간까지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당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고 법안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내용 공유도 없었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동지 맞습니까? 집권 여당이 됐으니 소수 정당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까?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입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상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을 보장하고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유권자의 평가가 더해지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호남에서의 민주당 일당 지배,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일당 지배를 극복하고 시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4개의 선거구만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빛의 혁명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동지 여러분,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던 연대의 정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 이 법이 광화문과 안국동, 남태령과 한남동을 가득 메웠던 응원봉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춘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해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매년 선거 1, 2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진보정당들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안 하면, 지금 안 고치면 선거 못 치릅니다 라고 해야지만 논의하는 신용만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거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 쿠데타 막아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 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는 이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아무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회 사무처에 안을 달라고 해도 모두가 묵묵부답입니다. 솔직히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법안들 읽고 검토하고 들어오신 의원님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향후 지방자치 4년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정안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보장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12시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의결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 의결한 내용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랑 달라서 수정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급박하게 밀실에서 수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날치기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마저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주권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내란 정당과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껏 내란 정당과 맞서 싸우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내란 정당과 밀실 합의했으니 이게 끝이다 하는 겁니까? 내란 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내란 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저 또한 군사 쿠데타마저 옹호하는 정당에게, 지금도 윤석열이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는 정당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부터 민주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4%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 아닙니까?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 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소 하나 더 설치하게 해주는 것,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지구당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래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함께 이 시점에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늘 폭로되는 지역구에서 봉건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시군구도 아니고 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해야 합니까? 충분히 논의되지도 점검되지도 않은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용해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누구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일을. 인사하고 올라오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란 이후 지방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임에도 정치개혁특위 구성부터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졸속과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또한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며 광장의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사당과 간절히 외쳤지만,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현실은 양당 비공개 회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그 누구도 양당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졸소 밀실야합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담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낡은 정치를 깨고 개혁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외면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정치, 지방의회 현실이 어떤지 정말 모르십니까?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치가 영남은 빨간색, 호남은 파란색, 일색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치만 두 가지 색깔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지역은 소수 기득권의 놀이터가 되어서 부패,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500여 명에 이르는 낡은 정치 속에서 지방은 무능하고 낡은 정치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어디에도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공간 있습니까? 현실은 이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보십시오. 국민의 다양성과 대표성, 필요성 이거 확장하고 민주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 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범지역 확대라는 외피를 썼지만 구체적 내용은 현상 유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확대로 지역 정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올렸습니까? 이 정도면은 국민 눈속임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특별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어떻게 임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36년 전 지방자치 전면 도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식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의회 정치와 지자체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라고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생 지역주의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간절한 욕심을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정치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에 앞장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하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냉리를 부리고 발목을 잡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동지와의 신뢰를 중히 여겼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같은 이런 담합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낡은 기득권에 연연하고 내 밥그릇만은 꼭 챙기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시라면 국민을 위한 신뢰와 연대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오늘 정치개혁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회 대개혁, 지난 겨울부터 강장에서 뜨겁게 외친 구호들입니다. 강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후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부터 기득권 카르텔 정치를 끝내고 땀 흘려 일하는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 강장의 열망에 비해 오늘의 결과물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연장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 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주 전납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 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정치개혁, 이번 지방선거 앞에서도 양당 합의를 이유로 지체되었고, 심지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소수 정당은 배제되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폭력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들만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는 내란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정치 구조로 바꾸어야 할 책무, 우리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양당 중심 정치 구조로는 언제든지 윤석열과 같은 내란 정치 세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선택지를 넓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 여기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선 선배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룰은 양당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당 합의는 안 될 것이 뻔한데 그럼 어떻게 이 룰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빛의 혁명과 함께 만든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께 책임을 다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란 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내란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외친 구호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 즉시 정치개혁 특위를 재구성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진행되는 양당 밀실합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제입니다. 시대적, 역사적 책무 앞에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추운 겨울 광장에 섰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부터 추운 겨울 광장에 섰던 그 마음을 오롯이 새기겠습니다. 광장에서 함께 섰던 민주진보 5당이 함께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주권자 시민의 뜻이 구현되는 정치개혁,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좀 유감이고, 협상하신 분들이 워낙 날쌔기라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사례 자체는 좀 서로가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봉구 구의원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 도봉구는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의 지역구는 3인 선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구의원 수가 6명인 거죠. 그다음에 을 쪽에는 2인 선거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인 겁니다. 비례는 포함해서 따로 이제 2명 있고요. 갑과 을에 대해서 합쳐서 12명의 지역구의원들이 있는데 그 구의원 수를 오늘 바꿨습니다.
갑을 7명으로 을을 6명 그대로 고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 주민들 수는 을이 갑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2인 선거구 제도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저는 협상팀에게 을에 대해서 3-3으로 해도 바꿔도 좋다. 그냥 갑과 을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꼬면 더 좋겠다. 요즘 논의의 추세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봉을은 둘 선거구를 갑처럼 3-3 선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봉 갑을 3-3 선거구를 2-4 선거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다가 묻히고 다시 3-3 선거구를 3-4 선거구로 바꾸겠답니다. 오늘 지금 개정안이 내용이 한 선거구를 플러스 1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선거구나 중선거구에서 대선거구를 바꿀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시스템에서 하나를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가 도봉갑이 많고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는 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이 상황을 저는 도봉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거 계속 해자될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장을 했고 누가 로비를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협상을 하신 분들, 이 주장을 하신 분들 쭉 있지만은 그 고생하셨지만은 이 결과가 일반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오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2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다음에 서미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